아까 제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친구 말씀드렸는데 알려드렸듯이 현대차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근데 ETF 수익률도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월봉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즉 해도 넘어갈 만큼 싸게 그러니까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갖고 있죠. 주식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게 다 비쌀 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게 되고 쌀 땐 악재가 나오니까 못 사죠.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여기가 있죠. 그래서 쌀 때 사는 게 좋은데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전기차 관련주들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엄연히 낮은 친구들 많아서 어떤 친구가 낮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재생 목록에 한건 다 올려놨다고 그랬죠. 음,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제 그 채널 홈이에요. 홈에 가시면 재생 목록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다 모아놨어요. 실방 영상, 뭐 게임 관련주, 뭐 이렇게 진단 키트 관련주, 뭐 자동차 관련주 다 모아놨으니까 저 공간에서 반드시 보시 바라고 장중 내일 오전 11시에 실방을 좀 진행하니까 11시에 좀 참석하면 장중 실방이 가능하고 멤버님들은 거의 장중에 저 하루 종일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고 여기 제약바이오 섹터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꾸준히 상승한다는 의견들이 더 많아요. 더 많고. 이거 어제 놀러간 거. 현대차그룹 역시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 몇 분 계신데 이렇게 오후장에 실방을 저랑 같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게임주 내일 날라갈 만한 애들 같이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거의 1시쯤에 해요, 제가. 아침에 장 전에도 해요. 장 전에도 모여서 밤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좀 보고 장중엔 당연히 단기 단타하는데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갖고 하고 저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도 한번 꼭 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은 반드시 바닥권에 있을 때 어느 정도는 금액을 실어서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전기차 주식들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좋아지게 되는데, 어제 봤더니 금요일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전기차 투자 확대, 아모센스, 이렇게 무선 충전 기술 관련주가 좀 강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모센스가 많이 갔어요. 아모센스가 무선 충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주들도 관련주들이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은 전기차 시장이 커질 때마다 시장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같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을 몇 개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은 LG에서 이제 그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죠. 그죠? 자, 수업을 시작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추세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추세가 유지된다기보다 추세가 좀 깨졌다가 좀 회복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바닥 한번 찍은 것 같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엄연히 5선이 올라탔어요. 우리가 중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해줘야 되거나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5주선이죠.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5주선을 잘 올려놔야 된다 그랬죠. 그죠? 5주선 위를 올려놔야 반드시 추세 전환과 턴이 된다고 그랬는데 엄연히 LG 헬로비전은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5주선만 깨지 않은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고, 자, 일봉에서 앞전에 급등했죠. 이날 거의 한 26% 갔다 왔는데 많이 복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이 이쁘게 올라탔고 생명선인 21선 지켜졌기 때문에 뭐 내일 하루는 또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LG 헬로비전도 꾸준히 살펴보면 나중에 아마 잘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좀 답답한 게 한국전자금융인데 이 한국전자금융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 CBDC, 그죠?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이기도 하고, 특히나 그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해요. 하는데, 제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넣어놨어요. 이 친구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해도 넘어가죠. 우리가 종목을 A군, B군으로 나누시라고 그랬죠.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데, 시청자님들도 멤버레타도 A군 종목, B 종목 나눠가지고, A라는 종목이 만약에 코로나 때 급락했을 때, 우리가 시장이 급락했을 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미래 가치가 있고 좋다면 여기서 사면 손실 볼 일이 별로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자리에서 뛴 게 많죠. 삼영이NC도 날아가고 많이 날아가는데 한국전자금융 같은 친구들 자체가 낮다는 얘기죠. 주식이 해도 넘어간 거죠. 코로나 때가 여기에 물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데 한국전자금융 같은 데서 여기까지 오려면 우리나라 지수도 그만큼 안 좋은 거고, 이 정도 자리면 가격은 싸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휴맥스도 마찬가지. 휴맥스 EV가 이번에 그 국채가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해도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 잘 모아나가면 우리는 꾸준히 매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꾸준히 분할로 모아나가면 휴맥스도 아마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한번 금요일날 떴어요. 이렇게 보면 저번 주에. 자, 이날
한 25% 떴거든요. 휴맥스 같이 이렇게 앞에서 뛴 친구들을 잘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21선 깨지만 않으면 또 뛸 수 있으니까 휴맥스 같은 친구들도 전기차 충전할 메리트가 있는 거고, 당연히 20주선, 60주선 이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그죠. 역배열에 있다가 주식이, 어느 주식이든 역배열이 있죠. 그죠? 보통 정상적인 정배열이라면 5일선, 11선, 21선, 이게 밑에 있는 거죠. 더 단기 이동평이 밑에 있게 되죠. 5주선, 뭐 10주선, 20주선, 60주선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역배열인 상태에서 만약에 5주선이 여기 있고 20선 여기 있다가 땅 때렸을 때 얘를 맞고 떨어질 확률 이렇게 굉장히 커요. 정배열, 역배열도 뭐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 들어가는 게 좋은데 5주선이 밑에 있고 10선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가 땅 뛰어갈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역배열인 거고, 죄송해요. 뭐 저기 주말에 좀 푹 쉬어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네.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어야 되고, 자, 5일선, 그죠? 11선, 21선 이렇게 이게 정배열이고, 역배열 있게 되면 이제 20주선이 제일 위에 있게 되죠. 그다음에 뭐 10주선, 5선 이런데 여기서 5선 뚫었을 때가 중기적으로 조정이 끝난 거고, 땅 뛰면 20주선을 맞고 떨어지는 게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휴맥스가 정확히 20선 맞고 떨어졌죠.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이게 일봉에서 목표가 잡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일봉에서는 안 보여요. 여기를 왜 맞고 떨어진 거 도대체? 저희가 왜 고점이지? 어떻게 정확히 25% 맞고 떨어졌지? 그런 게 아니라 주봉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20주선이 버텨주고 있죠. 얘 맞고 떨어진 거예요. 전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맞을 자리 맞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여기다 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다 대고 막 뭐 추맥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꼬리 달았지? 막 뭐 EV 사업이 안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그냥 맞을 자리 맞고 떨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휴맥스 홀딩스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기도 하고, 실적으로 휴맥스가 움직일 때 같이 잘 움직여요. 월봉에서 이 친구도 대단할 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한번 잘 뛸 수 있고, 얼마 전에 휴맥스가 뛸 때 같이 뛰었어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20주선 정확히 맞고 떨어졌고, 일봉에서 이날이에요. 그래서 휴맥스가 움직일 때 휴맥스 홀딩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21선 회복해줬으니까 역시나 아까 휴맥스처럼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주에는 잘하면 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RT캐스트 좀 볼까요? 이 친구도 많이 밀리긴 했는데, 그죠? 원래 이 친구 투자가 제일 좋았었어요. 제일 좋았다가 시장 무너지면서 그냥 급락한 거거든요. 그래도 역시나 여기 제가 그때 이 RT캐스트 얘기하면서 요렇게 종목보다는 시장이 무너질 때는 그 어떤 종목도 안 돼요. 핑계댈 게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장이 안 좋은 모든 종목은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해야죠. 이렇게 5개월선, 20개선을 밀고 내려오게 되면 저절로 역별이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거 깰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앞으로 꾸준히 모아갈 건지, 한 번 더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비중 들일 건지 손절할 건지는 이 당시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개선을 밀고 내려올 때 그 결정을 못하고 어영부영하면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이건 꼭 시장이 안 좋아도 그렇긴 하지만 일반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좋은 주식이 뭐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영업이익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렇게 20개선 깨고 내려올 때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도 한 달 매달 꾸준히 산다든가, 아니면 깼으니까 나는 차익실 한다든가, 아니면 비중을 줄일 건가 손절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20개선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를 깨게 되면 심각하게 무너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T캐스트가 저런 자리를 깨게 됐을 때 그런 결정을 벌써 했어야 되는 거, 못했다면 이 정도면 지금은 꽤 낮은 가격이고, 역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순간 잘 뛸 수 있으니까 꼼꼼히 모아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 S트래픽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예요. 관련주고, 지금 보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그죠? 얘만 그렇게 했냐고 많이 깨져 있고, 자, 주봉에서 보다 추세전을 못 해놨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냥 바닥으로 더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바닥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3,500원 깨지 않으면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시장 살아나면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바로바로 또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확률도 꽤 커요. 자, 동양 EMP를 봅니다. 동양 EMP를 좀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죠. 이 친구도 예전에 월봉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20개선 깨자마자 그냥 급락했고 5개선까지 이탈하면서 추세가 깨졌습니다. 이전 바닥 깨면서 더 그런 거죠. 이 정도면 역시나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도 꽤 좀 저평가돼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고, 자, 주봉에서 5주선까지 깔끔하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기 때문에 5선 뚫고 나갈 때까지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일봉에서 이전 바닥 기준 대응이고 쉽게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내가 꼭 단타 단계 하고 싶다 그러면 22선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메기스나 셀렉터는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단타 단계를 굳이 하려면 제약 바이오해야 되고, 밤새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내일 실방할 때 맨머리 실방할 때 알려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뉴스가 단기 단타 해야지. 이 친구도 이제 종목 설명만 해도 내일 뛸지 안 뛸지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지금 뛰기에는 메기스는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포스코 ICT를 보니다 이 친구는 약간 관심이 줄 필요가 있는데, 물론 더 떨어질지 않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 중인 거예요. 단지 많이 좀 낙폭과대, 많이 떨어진 친구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전 저점 기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5주선을 돌려놔야 추세 전환과 턴이 되고 안착을 해야 날아가는데, 즉, 아까 알려드렸듯이 LG엘로비전이나 휴맥스 같은 친구들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 포스코 ICT는 못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5일선 기준으로 대응이 맞거든요. 여기 깼죠. 그러니까 내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대신에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의 23%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음봉의 매수라고 그랬죠. 내일 양봉으로 잘 자리만 잡고 뛰면 또 이렇게 뛴 이력에 있어서 한 번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는 건 이렇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음봉으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관심권에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런 친구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월봉 막 저 높은 데서 막 상한가 가고 막 지금 뉴스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내가 어느 자리를 공략할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은 공부를 하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암호센스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기다려야죠. 이런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다리는 거예요. 월봉에서 원체 많이 떨어졌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놨죠. 잘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선 기다려야죠. 뭐 기다리고 쭉 날아가면 너랑 나랑 인연이 없구나 한데 그게 아니라 며칠 기다렸더니 눌림목을 주고 금방 포스코 ICT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음봉 떨어지고 그날 보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 보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동매매하지 말고 오늘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눌림목이 오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 이럴 때 매수하면 맞습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친구들은 이 친구 예전에 좀 경기감을 있게 봤거든요. 원체 월봉이 높았었어요. 그때도 높고 지금은 2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회복해주지 못하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휴맥스나 뭐 한국전자금융에서 월봉의 위치가 낮은 게 아니에요. 높은 거고 주식을 살 때는 제가 왼쪽 산에 사라고 했죠. 그죠?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연히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한 건데 20개선 회복 여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좀 애매하면 주봉 보시면 되는데 5주선 올라탔죠. 이게 5선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20주선까지 한번 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텍을 한번 보고 대신에 우리가 241선 기준으로 지상지하로 나누죠. 자, 여기가 지상이에요. 이쪽 공간이 지상, 여기가 지하인데 이제 지하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한번 뛰면 바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딱 차익실하고 나오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원익 PNE도 이제 지하권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죠.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이런 친구들 떨어지는 건 시장 상황과 상관없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많은 차익실을 하게 되고,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우측산인데, 엄연히 우하향 쪽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딱 뛰면 단기 반등 정도 먹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주봉에서 5선 근처에 있는데, 이 친구 내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5일선 회복해주나 못하나 잘 보고, 일봉에서 5일선에 이렇게 손절. 요거 마음가짐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역시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반등할 때 바로 또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딱 차익 실하고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장기 투자할 때는 월봉에서 낮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낮을 때 사야지만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건데, 월봉 고점에 사거나 우하향일 때 사면은 중장기 투자가 아닌 거죠. 그죠? 이런 자리는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친구들보다는 디스플레이텍이나 원익 PN은 엄연히 우하향 중이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이 친구도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벌써 이때 급락을 해버렸어요. 급락을 했는데 아직은 상승 추세로 못 돌아섰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고 주봉에서 5주선 돌파해주고 안착해줄 때까지는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그 누구도 바닥을 못 맞춘다고 그랬죠. 그 바닥 맞춘다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고 그 누구도 상단을 못 맞춰요. 그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못 맞춘다고 그랬죠. 그죠? 맞추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역시나 이 대바닥권에 있긴 한데 5주선 돌파를 안착을 해줘야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이 정도면 그냥 많이 떨어졌겠구나 바닥 가격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5주선 돌파 안착해 놓을 때 매수를 해가 주식을 너무 싸게 사려고만 하지 말고 주식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추세를 보고 사는 거라 했죠. 주식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사야 되냐면 추세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쨌거나 아직은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인데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있구나. 기간 조정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정리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현대퓨처넥 같은 친구들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 정도 문제 헤드 너무한 거. 이게 A군 종목이죠. 그죠? 너무 많이 떨어졌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은 뛸 수는 있어요. 너무 낙폭과대로다가 반등해줄 수 있는 거죠. 한번 뛸 수는 있는데, 역시 일봉에서 1 한번 뛰었죠. 20%대. 지금은 21선만 깨지 않은 순간 또 이렇게 한번 뛸 수 있으니까 21선 기준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 YM택도 상황은 좀 좋아 보이는데, 자, 월봉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졌고, 주봉에서 추세를 못 돌려놨어요. 이거 좀 돌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돌려놓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일봉에서는 대바닥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때 한 3일 잘 올라갔어요. 이때 9%? 5% 올라가는데, 역시나 일봉에서 이전 바닥 깨지 않아야 되고, 아직 21선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은 21선을 장악하고 안착을 해주고 기조를 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월봉하고 주봉에서 보이거든요. 일봉에서 아직 장을 못했죠. 물론 이격은 모였기 때문에 뚫어주고 자리만 잘 잡으면 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은 완벽하게 돼 있지 못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